입신이쌤의 고등 대표 강사 선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심학고 국어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해야 하고, 그리고 심학고 진학하는 친구들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겨울방학 동안에는 수능 국어라고 해서 국어적인 기본 능력을 올리는 공부를 진행하고요. 이제 심학고 친구들 개학하면 1학기이죠. 이때부터는 내신 대비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고등학교는 2학기 때 고전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고전 문학에 대한 해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휘 시험과 특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어떻게 어려운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중학교와 다르게 암기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기초 실력이 중요해진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시험 범위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외부 지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장 와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막막해 하는데요.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아이들이 탄탄한 국어 독해력 가질 수 있게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심학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예상해보자면 이런 위와 같습니다. 천재교육 출판사 교과서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해당 출판사 교과서와 함께 학습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 말고 다른 작품들을 보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학습지에서 보통 문학작품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로 한 문학작품 2개 정도 더 같이 출제하실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 외부 지문의 경우에는 낯선 지문이라고 해서 학교 시험에서 처음 보는 지문, 이렇게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문제 출제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내신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시는 이쌤의 국어 수업은 아이들이 심학고 반이 형성되면 이 상태로 쭉 겨울 학기에 만약에 합치거나 이런 일 없이 쭉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학고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준비하는 내신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같은 출판사라고 해서 다른 학교들을 합쳐놓고 수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앞에서 운정지역은 교과서 활용도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판사가 같다고 해도 시험 범위가 겹칠 확률이 매우 낮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출제자가 선생님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새로 내신 학습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필기를 모두 다 제가 수업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하는데, 출판사끼리 묶어버리면 학교가 3-4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학교를 맡아서 그 학교 선생님의 출제 필기만 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를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전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집어주셨던 필기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습득한 이후에 수업이 끝난 직후 서술형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방금 전달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한 게 맞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누적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밀도 높은 수업에 더해서 학교별 출제 경향 파악 능력을 기반으로 심학고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지 제가 발빠르게 분석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 대응 능력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던 새로 시험 범위였던 작품 옆에 이제 외부 지문으로 예상되는 것을 갖다 놓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볼드 처리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시험 범위였던 작품과 유사한 표현법이 어디 등장했는지 모두 찾아준 겁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저 시험 범위에서 봤던 것들을 그대로 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문제들을 내겠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봤을 때 보기 전날에 직전 보강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학원들은 직전 보강한다고 했을 때 그냥 불러놓고 5-6시간 동안 그냥 앉혀놓기만 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싫은 게 시간을 버리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보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직접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 전체가 다 기억나는지 문답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하루 한 학교 대비할 때 판서를 쓴 내용인데 정말 많죠. 제가 계속 썼다 지웠다 하면서 아이들이 기억하는지, 예를 들면 자, 윤동주 시인은 어떤 시를 쓴다고 했었지? 맞아, 일제강점기에서 슬픈 시를 쓴다고 했었어. 이런 식으로 격차를 두고 문답하면서 이해를 다 했는지 기억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아이들이 까먹었던 것들도 생각나게 되고 놓쳤던 것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 맞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챙겨갈 수 있거든요. 이걸 전날에 하는 게 정말로 직전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시험날 당일 아침에 직전 보강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일날 아침 7시까지 불러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2시간 정도를 마지막 정말 중요한 엑기스를 제가 직접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거 보고 가 라고 제가 아무리 문자해도 애들 실제로 별로 안 보는 거 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게 직접 육성으로 전달하면서 점검시키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신기간 특별 추가 실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국어의 경우에는 주에 한 번 4시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엔 이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추가적인 실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을 질문받고 있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게 느꼈던 저희 관리 방법 중에 하나는 1대1 피드백입니다. 조교를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저는 조교 쓰지 않고요. 제가 직접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3시간 본 수업 끝나고 실전 1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자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옆에 앉아서 얘들아 오늘 수업 이해 안 간 거 있었어? 뭐 저번 주 숙제 잘 했니? 뭐 몰랐던 건 뭐였지? 하고 직접 넘겨가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숙제 검사 어차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아이들이 몰랐던 것들인데 그냥 자기가 숙제 다 하는 거에 급급해서 놓쳤던 문제들도 제가 잡아줄 수 있었고 만약에 못 따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서 못 따라오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 피드백 시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업이 끝났을 때 이제 아이들이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자습 시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원 다니다 보면. 저는 여기까지 다 본 수업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같이 참여해달라고 서약서 받아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관리 능력은 누적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다고 하면은 그게 다음 주까지 기억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 했던 것도 까먹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개념을 계속 다 가지고 와서 계속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제가 복습 테스트지를 만들고 있는데 테스트지 유형을 보시면 여기 시가 하나 있고 여기 제가 다양한 표현법을 적어놨어요. 여기는 첫 번째 주차에는 이걸 배웠었고 두 번째 주차에는 이걸 배웠었고 세 번째 주차에는 이걸 배웠던 건데 다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가 생각했을 때 보이는 거 다 찾아줘 라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냐면 아이들이 개념어를 공부했을 때 그 개념어가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적용을 못해요. 어떤 시에서 이걸 찾아봐 라고 하면은 그걸 찾는 눈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외부 지문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다른 친구들에겐 변별점이 되기도 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고득점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개념 테스트와 어휘 테스트 진행하고 제가 직접 채점하고 있고요. 국어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숙제 내줄 때 뭉텅이로 내주지 않고 요일별로 얼마큼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교재 제작할 때 나눠주고 있거든요. 숙제 검사도 맨날 투표로 할 수 있게 제가 확인하고 미달자는 제가 태그하거나 부르거나 개인톡 다 어떻게든 해서 숙제 계속 할 수 있도록 팔로우업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면 갑자기 아 나는 몰랐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럼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시험을 우후후 이렇게 다 망치게 되거든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직접 아이들이 아는 걸 다 적어볼 수 있게 하고 있고 아까 보였던 누적 복습 테스트지도 그런 식의 의도에서 나오게 된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그냥 1번 체크하고 끝나지 않고 1번을 골랐다고 하면 왜 이게 답인지 근거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항상 제가 검사할 때 확인하거든요. 그런 습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술형 테스트 아까 보여드렸던 걸 통해서 이해 척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잘못하면 감으로 푸는 과목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이미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체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고3 때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국어의 길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잘 보는 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정말 제가 잘 하거든요. 기초적인 선부터 심화까지 차분하게 아이들과 걸어가면서 제가 아이들이
국어를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